경기도 파주, 저는 부모님 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기 전에 저는 늘 친정집을 들립니다.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특유의 냄새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왔니? 밥 먹어. 하지만 밥솥을 열어보면 밥에는 소금이 한 움큼씩 들어가 있고 국은 간이 전혀 맞질 않았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엄마는 저를 알아는 보시지만 음식의 맛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넣어둔 빨래가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가 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빠는 약봉지가 널려 있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만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아빠. 거기에다 허리도 무릎도 다 망가진 아빠는 집안일은 손도 못 댑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새로 하고 빨래를 다시 돌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마트, 그나마 일시 출근이지만 항상 늦을까 조급해하며 집안일을 했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도 엄마가 나가서 길을 잃었다라는 전화가 오면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에도 밤마다 엄마 곁에서 간호하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형제들은 멀리서 산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발을 빼고 대부분의 돌봄은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말로는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근처에 사니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 했고, 작은 오빠는 늘 돈 이야기만 합니다. 가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며 돈은 조금 보태겠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 돈조차 보내질 않았죠. 큰오빠조차 깜빡했다며 걸을 때가 많았고요. 저는 무심한 오빠들을 보며 속으로 욕도 하고 짜증도 냈죠. 지네들은 아들이라고 대접받고 자랐으면서 나는 딸이라고, 막내라고, 근처에 산다고. 당연히 부모님 간병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엄마 아빠를 당연히 사랑하고 내 부모이기에 자식된 도리로 간병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어버렸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 그 말을 오빠들에게 전하자 바쁘다는 두 오빠가 쏜살같이 한자리에 모였죠. 부모님이 가진 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땅, 그리고 은행 예금. 저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이면 엄마 요양도, 아빠 치료도 맘 편히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빠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큰오빠는 아빠가 재산 목록을 얘기하자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되겠다고 했고, 둘째 오빠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사업하기 전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기 때문에 땅을 가져야겠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엄마 아빠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 상속 얘기할 때 겨우 와놓고선 어쩌고. 첫째,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지켜왔는데 그런 내 고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는 거지. 저 인간들은. 잠시 후 오빠들은 결국 고성이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러고도 오빠들이 사람이야? 엄마 아빠 자식들이냐고. 아픈 부모님 나 몰라라 해놓고 돈 나눠준다니까
바로 와선 싸우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하지 않아? 말해봐, 큰 오빠. 응, 작은 오빠.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펑펑 울고 말았죠. 오빠들, 나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돈 한 푼도 못 받아도 돼. 대신 제발 엄마 아빠 좀 같이 돌봐주고 오빠들이 받아갈 생각하는 그 돈으로 편하게 치료도 하고 요양원에 모시자고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약봉지들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 꼴 보려고 니네들 키웠냐? 도대체가 너희들은 이게 부모 앞에서 할 짓들이요?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다들 돌아가라고 했죠. 오빠들을 보내고 저는 저녁 식사와 약봉지를 챙겨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차 속에서 나는 엄마 아빠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가시게 하고 싶은데 오빠들 때문에 돈 때문에 더 일찍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슬펐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큰오빠에게 전화했죠. 그런데 큰오빠는 작은오빠 욕을 하며 시골 땅이 개발 예정지라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자기들 낳아준 부모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돈밖에 관심이 없는지 너무도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치매 때문에 종종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호사로 착각하며 온갖 욕과 잔소리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 딸 고생 많다며 눈물 흘리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면 좋겠어요. 아직 날 알아보는 엄마. 그 순간만큼은 지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 아빠가 증세가 나빠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앉아 아빠 곁을 지켰고요.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해서 남편에게 식사는 잘 드셨는지, 애들은 밥은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고 다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혜순아, 내가 제일 힘들었지? 집은 네 거요. 네가 잘 지켜.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슬프기도 했고 딸의 수고함을 알아준다는 것. 사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긴 했어도 나는 내가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웃는 소리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었다. 정작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두 오빠의 무관심이었지. 엄마 아빠를 챙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며 아빠에게 울먹이며 얘기를 했다. 수술 후 아빠는 결국 유언장을 쓰겠다며 오빠들과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집은 막내딸 혜순이, 땅은 아들 둘이서 나눠 갖고 통장에 있는 것들은 엄마 아빠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고 남은 건 혜순이한테 전부 남겨주고 작은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똑같이 나누자던 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난 돈 필요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나서서 건강해져야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는 후유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임종을 지킨 것은 저와 남편, 그런데
장례식장에서조차 두 오빠는 유산 얘기를 했고 슬픔에 하도 울었었기에 화를 낼 힘조차 없던 저는 오빠들에게 제발 자식된 도리로 그리고 사람이면 이럴 수 없다고 쥐어짜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먹서먹한 상태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점점 깊어져 이제 저를 알아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사가 오긴 했지만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엄마 곁에 있기로 했죠. 그러기를 몇 개월. 집에서 애들이 있는데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남편에게도 그렇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네 작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첫날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데 엄마는 내가 딸인 줄도 모르면서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눈물이 얼마나 흐르던지요. 저는 매일 집안일을 끝내고 엄마를 찾아갔고 병원에서 나오는 밥이긴 하지만 점심 식사를 챙겨 드렸고 오후 늦게 엄마 저녁 잘 챙겨 드시고 푹 자면 내일 또 올게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간호사를 통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얼굴 보고 오후에 또 가서 얼굴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꼭 잡은 손을 쓰다듬으며 눈을 보며 속삭였죠. 고생했어. 엄마. 우리 키우느라. 엄마 이제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니까 괜찮아. 고마워. 모르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엄마가 제 이름을 혜순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존재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을 테죠.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그런 다툼의 여지를 막아주고는 있지만요. 하지만 부모님의 삶, 헌신, 기억, 그분들의 걸어온 인생, 그것을 없애고 쪼갤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오롯이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이 아닌 부모님의 존재를요.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재물과 이익을 두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요.